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한 1,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험을 한번 보고 영상을 찍어야 학생들이 더 열심히 볼 것 같아서 일정을 조금 미뤘고요. 아마 모의고사를 봐봐서 알겠지만 문법은 절대로 방학 때 한 바퀴 돌린다고 해서 성적이 막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표준 점수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되고요. 까먹지 않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학생들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나마 뭐 조금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뭔가 복습하고 이런 게 너무 지루해서 자꾸 이걸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용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영상은 평균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요 정도가 목표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굣길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목표는 자기 전에 조금 차분하게 머릿속에 이제 눈 감고 연상하면서 복습할 수 있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등교하면서 영상을 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2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영상이고요. 2개가 BGM이 다릅니다.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잘 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낮에 잔잔한 BGM을 들으면 피곤해지고 밤에 자야 되는데 이제 뭐 활기찬 BGM을 들으면 조금 기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BGM만 다르게 해서 2가지를 올릴 거고요. 영상의 목표는 복습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당부어 드리고 싶은 게, 절대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문법을 다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 수업이라도 꼭 문법을 한번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반복해서 복습하는 용도로 이 영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거. 저는 이제 제 교재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영상의 목표가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반복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공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연상만 해도 충분히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같이 교재를 펴놓고 따라오거나, 꼭 제 교재가 아니라더라도 그냥 본인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문법 교재를 펴놓고 같이 공부하면 뭐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정말 복습용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지는 절대 않고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머릿속으로 수업 때 어떤 내용이 중요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의문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참고로 제 교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박스랑 보라색 박스가 있는데, 제가 이 복습 영상에서는 보라색 박스는 아예 다루지 않을 거라서 제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혹은 지금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펴서 보라색 박스는 한 번씩만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의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어떤 요소이다, 혹은 뭐 어떤 거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가 의문의 정의에서 제일 강조드렸던 게, 의문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이 소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의문의 심화 내용을 공부할 때 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이 정의가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수를 셀 때는 이렇게 세는 거구나, 혹은 의문 변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의 정의에서 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의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음이랑 모음처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분절 의문이 있었고요. 뭐 장단이나 뭐 억양, 강약처럼 말의 뜻은 구분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구분할 수는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었어요. 우린 이 중에서 분절 의문에 훨씬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채소 대립상이 있는데 요거는 채소 대립상 제가 언급만 하면 다들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추가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중 모음은 발음될 때 단모음 두 개가 모두 발음되기 때문에 글자로 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의문수를 셀 때에는 우리가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의문은 두 개로 카운트를 해야 되고요. 의문은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문수 세기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의문 변동이 반영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조타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글자를 세는 게 아니라 조타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거기에서 의문수를 세는 거였어요. 자, 의문이 소리랑 관련되기 때문에 박이랑 박기 채소 대립상이 아닌 이유, 박이랑 달기 채소 대립상인 이유, 소리랑 오리가 채소 대립상이 아닌 이유, 곤충 잠자리와 침대 잠자리가 채소 대립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의문에서 선생님이 분절 의문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자음이죠. 자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머릿속에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 사람 옆모습 나와 있는 그림을 지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입술에서부터 목청까지 막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아마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입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술에서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 입술 소리라고 했고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제가 해보라고 했었는데 느, 드, 르, 무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는데 안 해본 학생들 지금 한 번씩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얘는 미음이랑 비읍이 있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원리까지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복습용 영상이니까 이미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 입술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잇몸에다가 포인트가 찍혔죠. 잇몸은 두 잇몸이 아니에요. 잇몸 윗 잇몸에 혀끝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였고 느, 드, 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요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이 센 입천장 소리였고요. 혓바닥을 센 입천장에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혼자 다니는 자음이 있다 그랬어요. 지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 아플 때 혓바닥으로 항상 건드는 그 부분 있죠.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혀의 뒷부분을 여린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는 기역하고 이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청에서 나는 소리, 얘는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히읗 요렇게 목청 소리가 있었어요. 복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5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첫 번째,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우리 파열음이라고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 폐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집에 가서 제가 하나씩 다 해보라고 했었는데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있었어요.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를 비집고 그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는 마찰음이라고 선생님 얘기를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 한 번씩 다 발음을 해보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난다고 했었는데 스, 흐 이렇게 시옷, 히읗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파열음이랑 마찰음 특징을 모두 다 가져서 파찰음이라고 부르는 거, 항상 혼자 다니는 자음이 지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소리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우리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훨씬 더 발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받침에다가
쿠셔너를 쓸 때 많이 쓰는 자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였고 유음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혀끝 주변에서 부드럽게 나는 소리는 리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우리가 자음을 또 분류할 수 있었고 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에서만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니은을 세게 발음한다고 해서 쌍니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뭐 한국인이라면 다들 알고 있겠죠. 넘어갈게요.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라서 울림소리랑 안울림소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울림소리는 우리 니은, 미음, 이응, 리을 그 다음에 모음 전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제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그 룰이 노란 양말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우리 방금 전에 이 자음의 분류 체계를 공부했으니까 노란 양말보다는 니은, 미음, 이응을 합쳐서 비음, 그 다음에 리을, 유음, 그 다음에 모음 전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었고요. 안울림 소리는 니은, 미음, 이응, 리을을 제외한 자음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자, 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모음 한번 볼게요. 발음 도중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입을 오므려서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 오므리지 않고 발음을 하는지에 따라서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자, 원순 모음 지금 입술을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가 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거랑 세트 우까지 선생님이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파생된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서 요렇게까지 하고 넘길게요. 그 외의 것들 평순 모음이었는데요. 오, 우 말고 뭐가 있었지? 제일 우리가 자음에서 지금 쉽게 기억나는 거 으랑 이가 있었고요. 요거 두 개 말고 어랑 이렇게 해서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죠. 입술이 오 이렇게 말리지 않는 건 평순 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렇게 봤고요. 발음 도중에 입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 모양이 한 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입 모양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외랑 위는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는 거예요. 단모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보라색 박스가 2개 있어요. 자, 요거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지금 학교 도착해서 한 번씩 책 펴보시고요. 우리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 선생님이 얘도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양성모음에 뭐가 있었는지 음성모음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하는 학생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이 있고요. 양성모음 아가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자, 그거랑 반대편에서 음성모음 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모음 오가 있었고요. 걔랑 또 반대편에서 음성모음 우가 세트로 가져가겠죠. 그 다음 음성모음에는 계열까지 으까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성모음에 이 있는 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모음 좋아해 선생님 기억해야 되는 건 용언의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의 첫 음절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형태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나의 형태소에서 끊기거나 내 마음대로 단어를 막 잘라가지고 모음 조화를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다 빈칸으로 뚫려 있길래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살짝 채워 넣었고 우리 종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그 다음에 뭐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눠지는 표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 전설모음이랑 후설모음에서 선생님이 모음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평순모음에 전설모음 해당하는 거 선생님이 이를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원수모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모음은 고모음에 해당하는 을을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착착착착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 선생님 잘 모르는데 키위를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평속모음에 정설모음에 고모음에 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설모음 평속모음 고모음에 으가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 이가 포함된 모음은 모두 다 전설 모음 쪽, 그렇지 않은 모음은 후설 모음 쪽에 있다는 거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비분절 의문은 장단, 억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고 넘길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음절까지 봤었는데요. 음절은 소리,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음절수와 모음수가 일치해요. 왜냐하면 한 글자는 하나로만 발음이 되고 한 글자에는 보통 모음이 하나니까.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이중 모음은 한 글자에 모음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음절을 하나로 셉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와를 으라고 발음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음운 복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